구졸 검정고시 국어 고등학교 3학년 7강 현대시 실전. 학습 목표: 현대시의 기본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비유, 반복, 상징, 심상 등의 표현법을 구별할 수 있다. 시어와 시구의 의미를 문맥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 현대시란, 현대시는 현대에 창작된 시를 말합니다. 시는 비교적 짧은 글 속에 생각과 감정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문학 갈래입니다. 현대시는 소설처럼 사건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짧은 시어와 이미지, 표현법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대시를 읽을 때는 누가 말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인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어떤 표현법이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현대시는 화자, 상황, 정서, 표현법을 중심으로 읽습니다. 화자란, 화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 속의 목소리입니다. 중요한 점은 화자와 시인은 반드시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작품 속에서 가상의 인물을 화자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를 읽을 때 이 시인은 슬퍼하고 있다 라고 바로 판단하기보다 이 시의 화자는 슬퍼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핵심: 화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고 화자가 반드시 시인인 것은 아닙니다. 화자의 상황, 화자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상황, 고향을 떠나 있는 상황, 과거를 회상하는 상황, 자연을 바라보는 상황, 힘든 현실을 견디는 상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상황을 먼저 파악하면 화자의 정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화자의 정서. 정서는 화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현대시에서 자주 나타나는 정서에는 그리움, 슬픔, 외로움, 기쁨, 안타까움, 절망, 희망, 기다림, 후회, 체념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떠난 너를 기다린다 라는 표현에서는 그리움, 기다림, 외로움 등의 정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핵심: 화자의 정서는 시어와 상황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화자의 태도. 태도는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정서가 감정이라면 태도는 그 감정을 바탕으로 보이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태도에는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체념적 태도, 의지적 태도, 관조적 태도, 예찬적 태도, 비판적 태도 등이 있습니다. 체념적 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의지적 태도, 어려움을 이겨내거나 목표를 이루려는 태도입니다. 관조적 태도, 대상을 차분하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예찬적 태도, 대상의 아름다움이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태도입니다. 핵심: 정서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태도는 그 상황이나 대상을 어떻게 대하는가. 시적 대상. 시적 대상은 화자가 바라보거나 생각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꽃, 강, 고향, 어머니, 사랑, 시간 등이 시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자가 시적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파악하면 시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유. 비유는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이 있습니다. 직유법.
직유법은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처럼, 같이, 듯이, 양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 사과처럼 붉다 에서는 얼굴의 붉은 모습을 사과에 빗대고 있습니다. 핵심,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등을 사용하여 직접 비교하면 직유법입니다. 은유법. 은유법은 한 대상을 다른 대상이라고 직접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다 에서 마음을 호수에 빗대고 있습니다. 뭐뭐처럼 이라는 표현 없이 마음은 호수 와 같이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A는 B다의 형태로 대상을 직접 빗대면 은유법입니다. 의인법.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꽃이 나를 보고 웃는다 해서 꽃은 실제로 사람처럼 웃지 않습니다. 꽃을 사람처럼 표현했으므로 의인법입니다. 또 바람이 속삭인다도 의인법의 예입니다. 핵심, 사람이 아닌 대상에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부여하면 의인법입니다. 반복법. 반복법은 같은 말이나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고향으로 가고 싶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복은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화자의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 반복의 효과는 강조, 운율, 정서 강화가 됩니다. 대조. 대조는 서로 반대되거나 차이가 큰 대상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밝음과 어둠, 희망과 절망, 과거와 현재, 따뜻함과 차가움 등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조를 사용하면 두 대상의 특징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핵심, 서로 반대되는 대상이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대조입니다. 역설. 역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중요한 진실이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찬란한 슬픔처럼 찬란하다와 슬픔은 일반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적인 표현을 통해 복잡하고 깊은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핵심, 겉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성립하는 표현은 역설입니다. 반어. 반어는 실제로 말하고 싶은 뜻과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매우 못 본 친구가 정말 잘 봤네 라고 말한다면 실제로는 잘 봤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학에서는 이러한 반대 표현을 통해 비판이나 풍자, 감정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핵심, 표면적 의미와 실제 의미가 반대면 반어입니다. 심상은 시를 읽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모습이나 느낌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 귀로 듣는 듯한 느낌, 냄새를 맡는 듯한 느낌, 맛을 느끼는 듯한 느낌, 촉감을 느끼는 듯한 느낌 등입니다. 심상은 시의 장면을 생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시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은 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인다 에서는 붉은 노을과 하늘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핵심, 색깔, 모양, 밝기, 크기 등은 시각적 심상입니다. 청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은 귀로 듣는 듯한 느낌을 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린다 에서는 빗소리를 귀로 듣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리와 관련된 표현은 청각적 심상입니다. 후각, 미각, 촉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은 냄새를 느끼게 하는 표현입니다. 예시, 향긋한 꽃내음이 퍼진다. 미각적 심상은 맛을 느끼게 하는 표현입니다. 예시, 달콤한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촉각적 심상은 차가움, 따뜻함, 부드러움 등 피부 감각을 느끼게 하는 표현입니다. 예시,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친다. 핵심,
냄새는 후각, 맛은 미각, 차가움, 따뜻한, 부드러움은 촉각적 심상입니다.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은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푸른 종소리에서 종소리는 원래 청각적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를 푸른이라는 시각적 표현으로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한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표현하면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상징. 상징은 어떤 대상이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 더 넓고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학 작품에서 봄은 단순한 계절을 넘어 희망, 새로운 시작, 생명 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또 어둠은 절망, 고통, 억압 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징의 의미는 작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상징입니다. 시어의 의미. 시는 짧은 글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나 표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시어의 뜻을 사전적 의미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길이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삶의 과정, 미래, 선택, 인생의 방향 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시어는 반드시 작품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시의 분위기. 분위기는 시 전체에서 느껴지는 정서적인 느낌입니다. 대표적으로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 쓸쓸한 분위기, 평화로운 분위기, 긴장된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 슬픈 분위기 등이 있습니다. 분위기는 시어, 배경, 화자의 정서, 색채 표현, 소리 등을 통해 형성됩니다. 시의 주제. 주제는 시인이 작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입니다. 주제를 파악할 때는 화자의 상황, 화자의 정서와 태도, 반복되는 시어, 중요한 상징, 시의 마지막 부분 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고향을 떠난 화자가 계속 고향을 떠올리며 그리워한다면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게 찾기보다는 누가, 무엇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보이는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쉽습니다. 현대시 문제를 푸는 방법. 현대시 문제를 풀 때는 다음 순서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첫째, 화자를 찾습니다. 누가 말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상황을 파악합니다.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봅니다. 셋째, 정서와 태도를 찾습니다. 그리움인지, 슬픔인지, 희망인지, 의지적인지, 체념적인지를 확인합니다. 넷째, 표현법을 확인합니다. 비유, 반복, 대조, 상징, 심상 등을 찾습니다. 다섯째, 주제를 정리합니다. 작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과 감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화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화자와 시인은 반드시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정서는 화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태도는 화자가 대상이나 상황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직유법은 뭐뭐처럼, 같이, 듯이 등을 사용하여 직접 빗대는 표현입니다. 은유법은 한 대상을 다른 대상이라고 직접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반복법은 의미 강조와 운율 형성에 효과가 있습니다. 심상은 감각적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나 느낌입니다. 심상에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적 심상 등이 있습니다. 공감각적 심상은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꾸어 표현합니다. 상징은 구체적인 대상이 더 넓고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어의 의미는 반드시 작품의 문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 문제 1. 다음 중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시를 쓴 사람과 반드시 같은 사람이다. 2.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존재이다. 3. 시를 읽는 독자를 의미한다. 4. 시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의미한다. 정답은 2번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존재이다. 해설 화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존재입니다. 시인이 가상의 인물을 화자로 설정할 수도 있으므로 화자와 시인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시구에 사용된 표현법은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다. 1. 직유법 2. 은유법 3. 의인법 4. 반복법 정답은 2번 은유법 해설 마음을 호수라고 직접 빗대어 표현했으므로 은유법입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청각적 심상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1. 붉은 꽃이 들판을 가득 채웠다. 2.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3. 새들의 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4. 달콤한 과일 향이 퍼졌다. 정답은 3번 새들의 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해설 울음소리는 귀로 듣는 소리와 관련된 표현이므로 청각적 심상입니다. 종합문제 다음 시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봄이 웃으며 얼어붙은 들판을 깨운다. 보기 1번 봄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2. 봄과 들판을 직접 비교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3. 같은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4. 실제 의미와 반대로 표현한 단어가 사용되었다. 정답은 1번 봄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해설 봄이 웃고 들판을 깨운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봄에 사람의 행동을 부여했으므로 의인법입니다.